못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귀찮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좀 앱을 깔아갖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민정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밤에 좀 쉬고 싶은 유혹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제 스마트폰, 화면 보기 전에요. 제가 오늘은 먼저 여쭤보려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채팅방에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중하, 뭐, 예를 들어 상중하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는 혹시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키오스크, 예를 들어 뭐 배달앱이나 쇼핑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수업하는데 좀 참고할 수가 있어서요. 네. 나의 수준은 하다, 중이다, 상이다. 뭐 너무 그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하시면 제가 보고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해드릴게요. 김도희 선생님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아, 네. 왕쳐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속으로 말씀 안 하시고 대부분 중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막 수준을 낮게 잡으면 또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도희 선생님 이 조금 가장 실력이 조금 아니 좀 많이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사용해 보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해 보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중상 이미경세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요, 선생님들. 네, 제 화면 보여드리고 제가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뭘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KT 키오스크라고 네, 한번 써보시게 영어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T 키오스크 이렇게 하면 네,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굳이 수준을 따지자면 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여러 번 활용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카페라든가 뭐 병원에 갔을 때 요즘은 뭐 이제 굳이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가면 그냥 접수 창구에 접수 받아주지 않잖아요. 옆에가 키오스크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민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료 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런 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접수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혹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떤 식으로 주변의 분들에게 뭐 부모님이라든가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를 먼저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제 열기가 나올 텐데요. 이게 조금 로딩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른 앱에 비해서 약간 로딩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설치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단에 보면 키오스크 체험 교육 요거 터치하시면 이 화면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쉬운 거는 선생님들이 설치가 혹시 늦게 되시더라도 제 화면만 먼저 보시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왼쪽에 패스트푸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 KT가 물론 제공을 해줬지만 하루빨리 업데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중에 사실 식당에서 그 음식을 보고 싶으신 분은 많아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나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사용 설명을 한번 사용 설명 사용하는 법을 따라서 하다 보시면 다른 것도 하기 쉬우실 테니까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어디 식당이든 어디를 가건 간에 먼저 자기네가 뭐 햄버거 가게다 그러면 햄버거 아니면 식당이라면 몇 가지 메뉴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식당은 사실은 뭐 식당도 요즘은 뭐 테이크아웃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장에서 식사할 것인지 그리고 테이크아웃이라는 거는 가지고 나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장에서 식사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 런치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점심 메뉴인 거죠. 그리고 단품. 좀 안타까운 게 이 단품도 너무 메뉴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 제가 서울의 그 도봉구에서 이제 키오스크 수업을 거의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초하고 키오스크 수업을 한 몇 회차를 했을까? 한 8회차 정도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배우셔도 그리고 기계 그 센터에서 대여비가 한 달 대여비가 80만 원이나 하는 키오스크 기계 요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다양하게 들어있는 키오스크 기계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요. 실제로 롯데리아 매장에 가서 구입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걸 해봤더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좀 연습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오늘 배우시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써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언제 가면 좋을까요, 매장에? 안 바쁜 시간에 가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그런데 점심시간 때 바쁠 때 가지 마시고 조금 한가한 시간대 가서 연습 겸 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단품 중에 요거 뭐 통새우버거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장바구니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결제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제가 감자튀김하고 콜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결제하기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실제로 키오스크 가면 결제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얘도 장바구니에 넣고 한 번 더 다른 메뉴를 신청할 수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단품을 해놓고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세트 메뉴에 가서 여기는 왜 제가 아까 앞서서 그런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실제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키오스크를 배우지 않고 처음에 가서 고르려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여러 번 해보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더블 베이컨 버거 세트 한번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음료가 있죠. 음료도 한번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개 해볼게요.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추가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이거 같은 경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버거 세트를 제가 신청했으니까 그냥 결제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르신들한테 이거 알려드릴 때 제일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금액을 내가 선택한 것이 제대로 주문이 되었는지 이거 꼭 잘 그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잘못해가지고 터치가 오류로 하나만 선택했는데 두 개가 들어간다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 들어가시는데요. 현금 결제는 뭐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기에 따라서 바로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기기도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확인 누르고요. 여기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끝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 신용카드를 넣으라고 하는 그 투입구를요.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세요. 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가 키오스크 기계를 잘 안 써봤다 그러시면 미리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고 그 투입구가 약간 아래쪽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죠? 번호표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생략이 좀 돼서 저희가 실제로 써볼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이 앱을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남의 매장에 가서 여러 번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몇 번 해보셔가지고 담대함을 키우신 이후에 실제 매장에 가서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번호표가 나오면 뭘 또 알려드려야 되냐면 가끔 뭐 어떤 매장은 뭐 몇 번 손님 주문하신 뭐 음식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해주지만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그 번호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만 올라와 있고 따로 방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포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들어가 보시면 뭐 커피 있고 차 음료 있고 디저트 있고 그리고 조금밖에 없지만 특히나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났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제가 처음에 화가 난 건 한 3, 4년 전이고 요즘은 그런 매장이 많이 있긴 한데 그때만 해도 그 키오스크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거기 직원들이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공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키오스크 기계로만 밖에 안 되고 그걸 사용할 줄 모르신 분은 다시 가서 그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직원이 키오스크 기계에 와서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좀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좀 이제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기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노 이거 뭐 매장컵 저는 갖고 나가기로 했으니까 뭐 개인 컵은 뭔지 아시죠?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갔거나 할 때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거고 일회용 컵은 내가 안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개인 컵으로 미들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문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차, 음료 뭐 여기에서 디저트 하나 해볼까요? 뭐 샌드위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하나는 싸가지고 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가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문 완료.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처럼 내가 몇 개 주문했는지 그다음에 금액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문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카드 넣으시고 결제가 완료가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번호표가 나오니까요. 번호표를 뽑으셔가지고 내 번호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교통예매 요거는 여기에서는 너무 이 앱 자체에서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기체 뭐 체험하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말고요. 제가 그냥 차라리 다른 제대로 된 걸 알려드릴게요. ATM기. ATM기를 제가 이제 이 키오스크 수업하면서요. 여쭤봤어요. 혹시 선생님들 ATM기 사용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사용할 줄 알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ATM기를 사용할 줄 알면 다른 거 다 사용할 줄 아신다고 안 해보실 것 뿐이라고 막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뭐죠? 이렇게 연습용이라서 뭐 예금 조회라든가 입금, 통장 정리, 신용카드, 해외 송금 요거는 안 되고요. 나머지 이거 인출하고 계좌 이체, 지로 이것만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거 다 사용하실 줄 아시죠? 네. 아마 요거는 다 사용하실 줄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그 주민자치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주민자치센터 가서 대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계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민등록등본 여기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주민등록 내가 원하는 이거 이제 주민번호를 넣으시는 거잖아요. 저 젊어지고 싶어서 뻥으로 넣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번호를 다 넣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넣고 나면 확인. 그리고 나서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넣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리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지? 이거를
그 끝에 부분만 올리시면 인식이 잘 안 되니까요. 충분히 안쪽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 있다고 여기 지문 확인창이라고 뜨죠.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쪽에다가 여기 하단에 거기 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을 실패했다고 나오죠. 제가, 네. 잠깐만요. 오른쪽,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주의하실 것이 요즘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미포함할 것인가, 최근 5년만 포함할 것인가, 전체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세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이 좀 어려우셔서 대민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위에도 여기 제출하는 서류가 뭐 교육기관인지 금융인지 법원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만약에 내가 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거나 국가보훈 대상자거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일반이라고 누르지 마시고 면제 신청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부 만약에 내가 한부가 아니라 두부를 원한다. 그럼 400원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인쇄 중입니다 하고 실제로 여기로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금방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병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에 접수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3세인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갔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은 그 아버지 연세 정도 80세가 넘으시면 그 종합병원을 혼자 가시면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접수하기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누르고 나서 주민번호 다 누르고 나면 확인 이렇게 누르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뭐 호흡기내과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제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원하는 진로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접수증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주민번호만 넣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주민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나의 뭐 진료번호를 넣거나 QR코드 이렇게 찍어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료카드가 그러니까 이미 다니셔가지고 발급되신 분들은 거기 안에가 QR코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뭐죠? 이게 그 카메라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뭐 진료비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내가 이제 내야 될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시불로 할 것인가 뭐 할부로 할 것인가 일시불 해볼까요? 그러면 카드 넣어서 결제하라고 나오고 결제 완료. 이렇게 하면 이제 영수증과 처방전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사실은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 5가지 부분이 혹시 나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잠깐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는? 네. 일단 화면 보여주신 분들이 끄덕끄덕한 관계로 일단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좀 애매한데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그때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페달랩 페달앱 사용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페달앱이 조금 더, 손쉬울 수가 있어서 페달앱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제 페달앱 같은 경우는 뭐 페달의 민족, 요기요, 기타 등등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페달앱이 조금, 페달의 민족이 조금 안 좋은,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기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기요에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찬가지로 요기요를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처음에 이런 앱을 사용하실 때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면 요런 창들이 막 뜨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요것도 광고잖아요. 오늘 뭐 BHC 최대 5,000원 할인이라고 하네요. 이거 귀가 솔깃한데요. 제가 저녁을 아직 안 먹은 상태라 그래서 근데 여기 닫기 하실 때 이 닫기를 누르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9시 반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오늘은 그만 보기 요거 누르시면 좋고요. 네, 이런 거는 여기가 X 있으니까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화면들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것들 꼭 잘 찾아서 지우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요기요가 처음이신 분들은 먼저 마이 요기요 여기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마이 요기요에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로그 아웃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야 선생님들하고 처음에 화면이 뜨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로그인 회원 가입 이렇게 뜨죠.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해보고요.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로그인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카카오로 로그인, 그다음에 네이버로 로그인 이렇게 가능해요. 저는 보통의 경우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네이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도 많고 네이버 비밀번호라는 게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선생님들도 바로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뜨나요? 혹시 그렇게 안 뜨고 다르게 뜨신가요? 오늘 처음 설치하신 분 중에서? 여기 바로 로그인 되셨나요? 혹시 박미숙 선생님 바로 로그인 되셨나요? 네, 저는 바로 쓰고 있어가지고 됐어요. 쓰고 계시군요. 말씀 네네. 안 하셨을 뿐이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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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 중에 로그인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면, 로그인 이거 꼭,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일단은 나가 볼게요. 나가서 그냥 일단은 하나를 검색해가지고 이거 주문한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선운로 34라고 뜨는 이유는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뜨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꼭 집에서만 주문해서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퇴근이 늦어가지고 거기서 배달하고 싶다. 그러면 뭐 회사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회사라고 바뀌죠. 선생님들이 주소가 먼저 확실하게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초짜 때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제가 사무실에서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떤 메뉴가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주문하려고 하니까 그때 샐러드를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어, 안 뜨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에 시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확인해 봤더니 얘네들은 제 집이면 집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위주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꼭 이 순서에서 중요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들 이제 이런 거 혹시 이제 본인이 몰라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뭐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싶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달의 수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뭐, 그거를 뭐, 굳이 배달 앱까지 가가지고 시켜 먹냐고, 뭐, 짜장이나 치킨은 전화번호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배달 앱 얼마 전에 동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수업하면서, 알려드렸더니 다들, 그러냐고, 막 되게 뜨겁게 반응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도시락 죽 있죠. 어르신들 중에 좀 마음이 아프지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데 예를 들어 뭐 짜장이나 치킨은 자주 시켜 드셔서 그냥 일반 전화로 하실 수 있지만
죽 같은 거는 평상시에 안 시켜 드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손쉽게 죽을 몸이 안 좋거나 약을 드셔야 되는데 밥을 혼자 해서 드실 수 없을 때 그럴 때 죽 같은 거 저렴하게 시켜서 드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뭐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뭐 찜이나 탕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너무 잘 되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찜탕 중에 하나를 제가 저기 확인해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현재 주소로 주소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서 나가져가지고 제가 그냥 요거 집으로 일단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찜탕을 했더니 저희가 자주 시켜 먹는 데가 지금 사라졌네요. 그냥 아무거나 여기 아무거나 시켜 먹어볼게요. 그냥 여기 해물찜.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메뉴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최대 1,500원 쿠폰 받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쿠폰 받아두시면 좋아요. 다른 것도 뭐, 받아두시면 좋고요. 뭐, 이게 사용 가능, 1,500원, 이거, 네, 이런 거 사용 가능, 이렇게 전체 받기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쿠폰을 먼저 다운 받으시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배달 시간이 55분에서 65분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길까요?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30분에서 35분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40분이 걸렸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수 있어서 아주 길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가능한 시간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엊그저께 우리 16강 이렇게 그 출전했던 그런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치킨을 배달시킬 때는 아마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뭐 3, 40분 이내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시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배달은 55분에서 65분 내가 직접 만약에 가지러 가면 포장비는 그러니까 배달비가 안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 배달 요금은요.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0원이고 예를 들어 좀 더 가까운 곳은 더 저렴하고요. 좀 더 먼 곳은 조금 더 가격대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최소 주문 가격이 있으니까 요 대목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뭐큰 사이즈를 시켜서 내가 뭐 남겼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데워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라고 해드려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 메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찜탕 메뉴 봐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 하실 때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그냥 순살 아구찜 한번 저기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선택이에요. 그러면 1인인 경우에는 뭐 추가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1인인데 뭐 중짜리를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인데 그냥 여기가 1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알려주셔서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맛 선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약간 매운맛, 기본맛. 근데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매운맛일까요? 이 3단계의 매운맛은 거의 99% 죽을 만큼 매운맛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매운맛을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내가 정말 진짜 나는 어마어마하게 잘 먹을 수 있다 하지 않은 이상은 약간 매운맛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기본 맛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문어는 비싸서 14,000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문하기로 가볼게요. 주문하기로 가면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3,500원이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은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내가 만약에 좀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메뉴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주문하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선택이 됐네요.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500원 주문하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는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 업체에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안심번호 사용을 하면 전화번호가 뭐 안 간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또 가능하고요. 주문 요청 사항 중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음식을 받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 앞에 놓고 문자 주세요.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회용 수저 포크는 거의 잘 안 받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싱크대를 한번 정리를 하는데 서랍에 정말 필요 없는 예전에는 이런 게 아예 선택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정말 쓰지 않은 오래된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꼭 하시라고 체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요청 사항에서 뭐 내가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기왕이면. 그리고 뭐 단무지 치킨무 반찬류는 사실 우리가 받아놓고 안 먹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고 뭐 아이가 어린다거나 뭐 강아지가 있거나 해서 배를 누르지 말게 해달라거나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와주세요 이걸 했다고 최근이라고 적혀 있네요. 뭐 직접 내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중국집에서 짜장을 시켰어요. 근데 짜장 소스가 항상 이렇게 배달이 오는 경우는 보면 좀 그 퍼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좀 소스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내가 적을 수 있어요. 뭐 짜장 소스를 조금만 더 보내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를 먼저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는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지 않고요. 그냥 현장 결제로 할게요. 근데 현장 결제를 하려면 여기서 대부분은 요기요 결제를 현장 결제로 변경 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장 결제를 한다는 거는 자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기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들이 지금 현재 같이 있어서 아들이 이렇게 배달 음식을 좀 좋아하는 관계로 저는 요기 패스라고요. 이게 제 기억에 9,800원인지 9,900원인지 회원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신청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만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두 번은 최소 두 번 이상은 배달을 시켜 먹을 사람.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 요금제는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내가 두 번 이상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00원의 할인권을 두 번 주고요. 2,000원의 할인권을 10번을 줘요. 저는 이미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달 1일날 이게 그 뭐죠? 다시 리셋되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5,000원권은 없고 2,000원권만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거, 이거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패스를 신청이 안 된 경우다 그러면 이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유 쿠폰 3장 있으니까, 하나도 지금 이 업체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 보네요. 보유 쿠폰이 있다고 해서 모든 데다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패스가 이미 적용이 돼버려서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7%고 1,500원인데 제 거 같은 경우는 2,000원 할인이 되니까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7% 아까 23,000원인가에 7%가 얼마인지 제가 계산이 안 됐네요. 계산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할인 혜택이 그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결제하기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은 음식이 바로 오겠죠. 그래서 결제하기는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제 수단이 지금 등록이 돼서 따로 현재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등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앱 사용할 때 제가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거 요것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요거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가 아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초짜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휴대전화로 하면 간단하니까 인증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한 번도 안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소액 결제가 안 되게 설정을 해 놓으신 경우는 다시 그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124로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안내원하고 통화하셔서 소액 결제를 내가 하겠노라고 그거를 저기 뭐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할 수 있게 소액 결제가 되게끔 그 인증 절차를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음식이 오니까요. 저는 여기에서는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뭐 내가 만약에 평상시 때 만약에 제가 아까 여기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 업체를 내가 자주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면 찜 목록에 추가가 되고요. 내가 요거를 아들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너 이거 오늘 저녁에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공유하기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막 워낙 카톡방이 많아가지고 카톡방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URL 복사도 많이 해요. URL 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카톡방 찾아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가서 그러면 카톡방에 이렇게 뜨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 분명히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먹을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서 뭐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내가 만약에 나는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치킨 시켜 먹을 때 많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치킨이 엄청나게 많이 뜨네요. 최근 검색어에.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오늘은 만약에 뭐 초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초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초밥집이 나오고 하니까요. 이 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주문 내역 그러면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짜장면 집에서 시켜 먹고 감자탕 시켜 먹었던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주문 상세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그때는 뭘 시켜 먹었는데 오늘은 뭘 시켜 먹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마이 요기요에 가시면 요기요 제휴카드 있으시죠?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 홈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마이 요기요.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끝에 마이 요기요 누르시면 요기요 제휴카드가 있고요. 여기 위에 가시면 1초 결제 관리 여기 안에가 신용카드가 있을까요? 카드 추가. 여기가 있죠. 선생님들 혹시 카드 추가할 줄 다들 아시나요? 혹시 지금 화면 안 켜신 분 중에서 혹시라도 카드 추가가 어려운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한 번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필이면 오늘 카드를 제가 카드를 어제 짐이 많아가지고 차에다가 휴대폰에 아니 가방에다가 다 차에다 두고 왔나 보다. 잠깐만 신한카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제가 그 같이 있는 못 해드리더라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카드 번호 나오시죠? 그러면 카드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MM이 앞에 나오고 YY가 뒤로 나오거든요. MM은 그 유효기간은 달이고 YY는 연도잖아요. 그리고 CVC 카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그 카드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 이것이 카드다 그러면 카드 이렇게 뒷면 딱 보시면 뒷면에 가운데 정도에 CVC라고 세 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평상시에 본인이 쓰시는 비밀번호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주민번호 6자리 넣은 다음에 뒤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이렇게 수업해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별표 있어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55122 이렇게 계속 뒷자리를 계속 치려고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뒤에가 별자리가 있으면 이 여자는 2, 남자는 1, 그 숫자만 넣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약관 동의를 꼭 해줘야지만 카드가 등록된다는 거. 제가 실제로 제 카드를 등록하는 거는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카드 등록하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해드려 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나는 무서워서 뭐 보이시피싱 뭐 이런 게 워낙에 교육이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는 신용카드는 절대 스마트폰에다가 등록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꼭 알려드릴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잠금 화면이 얼굴을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을 내 얼굴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열리잖아요. 굉장히 간편하게 열리고 또 뭐 스마트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잠기지 않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금 화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훨씬 더 유용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는 거는 추천드린다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는 뭐 결제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한 번에 더 인증 단계를 거치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요. 한 번 그런 인식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이 신용카드를 그냥 등록 안 할래. 이렇게 되면 모든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에 연관된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꼭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사용하고 계실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마켓에 대해서 제가 한번 수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지마켓도 사용하고요. 쿠팡도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뜨네요. 선생님들은 혹시 뭐 쇼핑 앱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사용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제가 잠깐만요. 요거 문자 내용을 못 봤네요. 키오스크 선택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나가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셨네요. 김조희 선생님은 옵션 사용하시네요. 아까 제가 앞에 거를 못 읽어가지고, 저기 문자를 왜냐면 예전에는 문자를 좀 봤는데, 문자를 보다 보면 제가 문자가 보이는 순간 말이 좀 끊겨가지고, 요즘 문자를 잘 안 봐가지고요. 아까 키오스크 선택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나가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셨던 우리 동자 선생님은 해결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미수 선생님도 쿠팡 사용하시고 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지마켓으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마켓으로 수업을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자격과정에서 키오스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쇼핑 앱을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전자책에는 지마켓을 올려드려 놓은 상태라 쿠팡 수업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업 하던 중에 어떤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런데 왜 쿠팡은 일본 기업인데 쿠팡을 수업을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쿠팡 기업은 아니고 쿠팡에서 약간의 주주가 약간 일본 사람이 주주가 조금 있다는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미국에서 완전히 또 많이 이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다 이거를 또 참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또 수강생들 중에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홈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단 위에 로그인 나오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선생님들 혹시 안 돼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회원 가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 구매 회원과 개인 구매 회원이 조금 혜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구매 회원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유용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편의상 일단 오늘은 개인 구매 회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업자 구매 회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사업자 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기 누르시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전체 동의를 누른 다음에요. 제3자 정보 제3자 뭐 제공 동의라든가 뭐 정보 수집이라든가 뭐 혜택 문자 알림 이런 거 귀찮다. 그리고 나는 조금 남에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필수 부분만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동의를 한 상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참고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꼭 한 번씩 뜨더라고요. 할인 쿠폰이나 캐시 지급 특가 상품들 사실 이런 것들은 받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면 안 사야 되는 것들을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고요. 저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대요. 얘네들이 이제 용기를 주네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삼성패스의 계정 보기에가 뭐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선생님들하고 연습 겸 해볼게요. 저는 이 기계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숫자는 영문 숫자 최대 10자까지 가능한가 보네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비밀번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항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밀번호는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2번 넣으라고 나오죠. 이유는 왜 그러신 줄 아시죠? 한 번만 넣으시면 오타가 나올 수가 있어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재입력하라고 나오니까요. 이런 과정들은 선생님들이 꼭 거쳐주시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조민정 저는 아마 2단계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한 사람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너무 빠르면 이야기해주세요. 이미 사용 중인 이미이라고 이미 나오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너무 빠르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빨리 한다는 클레임이 있어서 이것도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선생님들은 다 되셨어요? 다 되셨으면 한 번만 요걸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안 되면 그 다음 화면 나오는 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건 아니다. 네, 완료. 네. 이렇게 다시 등록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됐으면 선생님들도 다 이 창 뜨셨나요? 이 창까지 오셔야 그 다음이 편하셔서 네. 다 되신 걸로 말씀이 오늘 다들 과목하셔서 네. 이어서 쇼핑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했던 것처럼 거기 다시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넣어서 들어가셔야겠죠? 37이었나? 37이었나? 35였나? 헷갈리네. 그냥 가볼게요. 자동 로그인은 안 해놓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제가 쓰는 계정이 아니어서 그냥 자동 로그인 안 하겠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동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카카오로 시작하기 이렇게도 해도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시작하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했던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했던 대로 가면 의도하는 바랑 다르겠네요. 다시 한번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거 그 주소 넣는 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의외로 이거 알려드릴 때 보면 주소 넣는 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로그아웃을 찾아야 되는데 로그아웃 로그인이 되어 있어 버려가지고 여기 밑에 가면 로그아웃 여기 있네요. 네,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삼치. 잠깐만요. 빨리 하려니까. 잠깐만요. 선생님들 다 로그인 되셨죠? 비전. 해야 될 텐데. 아, 됐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어르신들한테 또 다시 다른 분들한테 여기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마이 쿠팡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 뭐 배송 주소로 관리 이런 거 여기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편의상 저는 그냥 홈 페이지 홈 화면에서 내가 그 구입하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여기다가 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화장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지 또는 세제. 저는 왜 이런 걸로 수업을 많이 해드리냐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쇼핑 앱을 수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냥 집 앞에 마트 같은 데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더 건강하시고 하니까 사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실 수 있지 않냐 금방 그러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장지라든가 세제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쇼핑앱 사용하셔서 배달시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우리 전라 다 이거 다 사투리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잘 꼬신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어르신들 이제 꼬셔보면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장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금액 이렇게 보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가끔 제가 이번에 수업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 집 앞에서 봤더니 집 앞에 것이 더 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오픈 세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1주년 기념 세일을 했다거나 특별히 그 매장에서 더 이렇게 할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훨씬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배달까지 해주니까 좋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고 그냥 저는 크리넥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뭘 꼭 알려주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평점을 보시라고 저는 꼭 잘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별표가 몇 개 있는지. 이제 화장지 이렇게 메이커의 화장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점이 높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936개 이거는 먼저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상품평을 남긴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936명이 상품평을 남길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평점이 좋을수록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언제 출발할 예정인지 그리고 무료 배송인지 아닌지 이런 거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에 따라서 택배비가 뭐 2,500원, 3,000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카드 할인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제품 정보 있잖아요. 몇 겹인지 몇 미터인지 특히나 이런 그
화장지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싼 줄 알고 샀는데 미터가 생각보다 막상 왔는데 뭐 되게 도톰함이 작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겹짜리거나 너무 얇거나 또는 길이가 너무 짧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좀 적은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라고 알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세부 정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단에 상세 정보 더보기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 여기가 저도 처음에 사실은 아무 얘기도 배우지 않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 정보의 전부인가 할 때가 있었는데요. 상세 정보 더보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태네요. 근데 다른 경우는 대부분 밑에가 더 설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참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평 더보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터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좋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부드럽고 먼지가 적어요. 천연 펄풀의 믿음이 가요. 실제로 이 구입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잖아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옷가게에서 안 산 지가 한 2년, 3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모든 저의 옷은 어, 뭐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아니면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예, 우리 원장님만 들어보신 걸로. 알리익스프레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추해요. 사람들이 제가 옷을 입었을 때, 그런 디자인 그렇게 예쁜 거 어디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 예를 들어 여름 원피스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부분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주고 산 옷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옷을 사잖아요. 근데 그 옷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옷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국에서 수입해온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직접 구입을 했을 때는 수수료를 그러니까 그 중간 업체에게 수수료를 물지 않고 말 그대로 원가로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 제가 15,000원에 구입했던 옷들이요. 쿠팡이나 지마켓에 들어가면 똑같은 옷을 뭐 3만 원, 3만 5천 원에 판매한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의류 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본인들은 그게 재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격을 붙여서 판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보편화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뭐 찬반도 있으세요. 뭐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뭐 옷이 별로더라. 근데 그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되고 상품평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거기서는 더더군다나 봐야 될 게 실제로 구입한 사람들의 사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시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주변에 직접 구입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남자 우리 이제 협회에 같이 계시는 남자 선생님이신데 막 신발 같은 거 주문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뭐 18만 원, 20만 원 가는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안짝에서 너무 멋진 디자인으로 구입해가지고 그분은 저만 만나면 신발 사달라고 자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구매 한번 눌러볼게요. 구매 누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쿠폰이 있으시면 쿠폰 적용 반드시 하시고요. 쿠폰은 본인 인증 후에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인 인증하면 너 거 다른 거 있다고 하니까 그냥 구매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들어가시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저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송지 추가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송지 추가하시는 게 편하세요. 배송지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여기에서 현재 나의 위치에서 살려냐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저는 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들도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나는
같이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한번 쭉 잘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 갔냐면 여기 연락처 적었고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여기에서 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적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찾게 했는데요. 여기 꼭 잘 봐주세요. 나는 키오스크가 익숙치 않고 이런 쇼핑 앱이나 배달 앱 이런 거 잘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우편번호 찾기 여기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주, 전라도 광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광주, 광역시 그러면서 이제 치시면서 오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광산구 이거 다 치세요. 근데 이거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알려주세요. 이 앞에 부분은 절대 칠 필요가 없고요. 무슨 로 있죠, 요즘에 나오는. 무슨 로 몇 번지. 요렇게만 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 위치로 배송지 설정 그리고 나서 상세 주소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백삼동 뒤에는 개인 정보인 관계로 뻥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 동 이렇게 탔다고 하고 이렇게 동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니까 이렇게 동 호수를 치면 되지만 예를 들어 어르신들 중에는 개인 단독주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세 주소를 넣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꼭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1층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1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상세 주소에다가 1층 이렇게 쓰시라고 해주시고요. 배성시 요청사항. 저 같은 경우는 부재시 문 앞에 넣어주세요. 저희 집은 좀 이렇게 돌아가는 커브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분실 낼 경우가 없어서 그런데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배송 전에 연락 바랍니다.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죠. 화장지 무거워서 여기 배달시키는데 굳이 경비실에 놔두라고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아니면 택배함이 있으신 경우는 택배함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저장하기. 네. 그러면 선택한 주소로 배송지 변경. 그러면 배송지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변경하면 네 여기로 이제 나오니까 그냥 일단 해볼게요. 배송지 변경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용카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동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기 이렇게 누르면 신용카드 인증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신용카드 인증하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요거까지는 오늘은 수업 못 해드리겠지만 내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는 앱카드 결제하기를 신청하셔가지고 쓰시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하나카드는 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신한카드라든가 국민카드 이런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앱 카드를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 인증 한 번만 하시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앱 카드 결제하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설치하라고 나오고요.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있는 카드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그래서 결제하기 하면 이렇게 신한페이로 결제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제 요청 그래서 제가 쓰는 카드 결제하기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간편 비밀번호 누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앱 카드에서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그 비밀번호만 누르시면 따로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바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결제가 여기가 넘어가면 선생님들한테 이 주문한 물건이 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시간을 보고 제가 이거를 수업하려고 뒤에다 감춰놨어요. 코레일터. 이것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까 잘 몰라가지고 다른 걸 전혀 안 하고 이것만 할 수가 없어서 그 뒤에다가 놔두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이 코레일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연세가 뭐 90이 가까우셔가지고 나는 기타 탈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좀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코레일톡 설치하셔가지고요. 열기 한번 눌러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회원 번호가 있어가지고 자동 로그인이 돼버려서 선생님들 첫 화면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요. 제가 따로 캡처한 게 있어서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선생님들 처음에 이제 코레일 여기 잠깐만요.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 이제 설치는 다 되셨나요? 코레일이? 설치 다 되셨죠? 네. 이제 코레일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줄 3개 있으세요. 줄 3개 누르시면요. 거기에서, 회원 가입이 나오실 거예요. 회원 가입 나오신가요? 혹시 주변이 많이 시끄럽지 않으시면 저희가 숫자가 막 몇백 명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해주시면 진행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회원가입란 나오신가요? 혹시 우리 박미수 선생님은 이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네, 사용하고 네,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김도희 선생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이 회원가입란까지 오셨나요? 선생님, 그 목소리가 지금 음소거가 되셔가지고요. 사용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그러세요? 안 했어요. 네. 혹시 외부에 기차 타고 나가실 일은 없으신가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마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설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여기 회원가입란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체 동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마케팅 홍보에, 개인정보 동의, 이용 동의, 이거, 원치 않으시면, 이거는 아마 체크 안 하셔도 넘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하신데요. 본인의 휴대폰이 SK이시면 SK를 터치하셔야 되고요. LGU 플러스다 그러면 LGU 플러스, 혹시 알뜰폰이면 알뜰폰 체크하시는데요. 가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이 SK인지 KT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스마트폰 상단 위쪽에 보시면 여기 뭐죠? 그 시간 있는데 왼쪽에 보면 내가 SK인지 KT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절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꼭 이 코레일 회원 그 가입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게 꼭 중요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여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본인 확인을 위한 여기에다가 필수 사항에다가 전체 확인 동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패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문자로 인증하기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자리 쓰시고 뒷자리는 여자는 1번 남자는 2번 누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쓰신 다음에요. 여기 문자로 인증하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개인정보 입력하고 확인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인증 요청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되게 인증번호 받기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들 인증번호 받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신가요?
인증을 하기를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단 위에 여기 위쪽에 여기에 이렇게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한 번만 제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해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상단 위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서 문자를 보셔도 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처럼 다른 알림창들이 오면 문자를 보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에서 찾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여기 중간에 여기 홈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문자로 그냥 들어가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이 인증번호를 어르신들은 이거 기억하라 그러면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펜 같은 거 놓으셔서 메모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줄 3개 누르시면 조금 전에 여기 인증번호 여기 이 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아까 여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인증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그 인증번호 넣는 내 자판 위쪽에 숫자가 6자리 숫자가 뜨는데요. 거기를 터치를 하면 바로 인증번호를 넣는 기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좀 최근에 2, 3년 안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분들은요, 인증번호가 왔을 때 여기 자판 위쪽에 인증번호가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넣으시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넣고 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면 코레일 이제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평상시에 창구에서 쓸 비밀번호 4자리를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숫자 4자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레일톡 비밀번호 어디나 요즘은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8자리 이상에서 20자리까지 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니까요. 요것들은 꼭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본인의 뭐 이름의 이니셜 첫자 뭐 세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간단한 그 영어 있잖아요. 그냥 치기 쉬운 거, 자판에서 치기 쉬운 거라든가 아니면 그 영어로 본인이 자주 쓰시는 영어 같은 거 있으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꿈이다 해가지고 드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문자로 넣으시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의향을 물어보신 다음에 평상시에 쓰시는 비밀번호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숫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른 거 알려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별표라든가 느낌표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시면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제 화면 보여드리고 수업을 연결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완료가 된 경우에는 제가 여기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 로그인이 된다고 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화음 예고 철회 이제 안 하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선생님들이 예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편도로 가실 때는 편도 한 번만 예약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왕복으로 가실 때는 왕복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편도로 편의상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광주 송정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거 되게 꼭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거꾸로 서울에서 광주를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광주 송정에서 용산 가는 티켓을 가끔 끊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기다렸는데 기차가 안 오는 슬픈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꼭 이거 이렇게 알려주실 때는 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일
이렇게 누르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날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인원수가 있잖아요. 혼자 갈 때는 저처럼 혼자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둘이 갈 거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둘이 갈 건데 이렇게 저처럼 일반 그 경로가 아닌 일반 성인인 경우는 여기 선택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저희 아버지처럼 경로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설정할 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앞으로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총 3명 여기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 다시 아까와 같은 상태로 한 번만 다시 갔다 올게요. 왜냐하면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돼서 여기 예매로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원래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선생님들은 이 화면 이렇게 뜬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뜨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원래 영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요. 저는 항상 제가 이 상태로 놔져서 해서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상태라서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이게 한 명인데 아까 경로인데 경로로 선택하고 이것도 한 명인지 모르고 이렇게 2명이 선택되는 경우가 실수로 있을 수 있어서 경로를 선택할 때는 다른 성인이나 어린이 선택이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열차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열차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새마을호도 있고 무궁화호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인지 특실인지 저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예매로 바로 가버리면 좌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아는 남자분들은 뭐 좌석이 뭐 어디면 어때 상관없다고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워낙 타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 좌석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가장 입구 쪽에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다른 호실로 가실 수 있어요. 다른 호차로. 해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는 여기 항상 어디를 가나 제가 미리 예약만 가능하면 저는 7A 또는 7D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이렇게 선택을 완료를 하면 예매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제하기가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미 저 같은 경우 뭐죠? 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요. 여기에서 여기 제가 이제 신한카드 요거를 선택을 하면 바로 결제가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이게 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카드 추가를 아까처럼 같은 방법을 유지하셔가지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일시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5만 원 이상인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결제 발권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제가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요. 여기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결제를 내가 발권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약을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예약된 승차권을 취소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가 승차권 확인이 있잖아요. 승차권 확인해서 제가 아까 만약에 결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보안상에 선생님들 미러링된 화면에는 안 뜨지만 제 화면에는 이렇게 여기 승차권 확인을 여기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승차권을 내가 취소할 수 있는 란이 뜨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왜 제가 꼭 알려드렸냐면요.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앱이 나왔을 때는 나는 그냥 가서 기차역에 가가지고 표 끊어서 탈란다고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꼭 알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이거를 기차를 예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는 거의 예매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들이 제 화면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그 다른 사람들이요, 이거를 다 이 앱을 사용해서 다 어, 예매를 하셔버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는 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예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이런 앱을 사용해서 예매하시라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갈 일이 있다 그러시면 꼭 이 앱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제 이 정도 앱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고요. 혹시 제가 알려드린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신가요? 다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책을 선명하게 스캔하는 앱이요. 그거 뭐냐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V플랫이라는 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V플랫은, 여러 장을 한꺼번에, 스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캔한 책 내용의 텍스트도 내가 추출해서 다른 곳에 복사해서 쓰시기도 좋은 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김규식 선생님 혹시 V플랫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을까요? 사용은 해보셨어요. 근데 앱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셔서 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저 아까 말씀하신 네. 알리익스프레스, 네네. 그거는 다 중국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알리익스프레스 말고 또 유명한 그 사이트가 먼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아마존 말고. 나요? 아마존. 아마존하고 네. 같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옷이 중국에서 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중국이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올리는 상품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나라 상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거의 한 18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그거는, 맞아요. 예, 외국에서 예, 들어오니까. 예. 이제 외국에서 생각보다 들어오니까. 필요하네요. 그런데 네.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저희가 택배비도 보통 우리 국산이 2,500원, 3,000원 거의 하잖아요. 무료네, 유비가. 네, 대부분 무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 다른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머리띠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하나 보여드려야지. 이거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네네. 얼마 주고 샀냐면 갑자기 막 판매왕 같아. 얼마 1,800원인가? 주셨어요? 얼마? 1,800원인가? 가격대도 2,200원인가? 저렴한데, 배송비도 너무, 네, 무료고. 무료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알리에서 머리끈이라든가 머리띠 막 옷 이런 거 되게 잘 사가지고, 우리나라 쇼핑 앱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100원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아까 어떤 거요? 보니까 100원 안 되는 것도 있어 막. 맞아요. 100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 애들은 도대체, 아니, 되게 다양한데, 그렇게 가능한 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겼는데요. 누가 아까 구두 사달라고 했던 분이 네. 누구한테 그 앱을 소개받아가지고 페이스북은 한번 내가 그걸 저기 구입을 하면 막 연관돼가지고 맨날 뜨잖아요. 본인은 구입 못하시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 먼저 사서 쓰신 걸 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했더니 정말 너무 신박한 거 많고요.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예. 모자를 보고 모자가 뭐 4,800원 맞아요, 맞아요.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맞아요, 선생님.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진짜 쿠팡에서는 거의 이런 옷 같은 거 잘 안 사고요. 근데 대신 네. 이제 그 메이커 있잖아요. 뭐 나이키라든가 뭐 요런 앱, 그런 메이커들은 많이 안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내가 저렴하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네. 예를 들어 망치나 뭐 이렇게 드릴 이런 게 이런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상품평만 잘 보시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가격에 구입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진짜 너무 웃기지만 제가 구입한 것에 한 80% 이상은 만족했어요. 옷 아, 같은 거 네. 가끔은 좀 이렇게 10,000원짜리 사 왔는데 원단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거는 그냥 근데 잠옷으로 입고요. 상품평도 예.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잘 네. 골라 사시면 저는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아까 지마켓 설명하면서 네, 아, 네. 설명해 드렸어요. 아,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네네. 그 한번 잘 사용해 13원짜리 보세요. 팔찌도 있다. 13원짜리 팔찌. 네네. 그런 거 그냥, 아니, 그리고 아, 저는 가격이 너무 진짜로, 저렴해가지고, 그 어, 이게, 음, 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막 덧나는 게 없어가지고, 귀걸이 같은 네. 경우도 막 1,000원, 2,000원짜리 사봤거든요. 나름 괜찮은 거 많이 있어요. 네. 아니, 네. 근데 알리 네. 그 하다 보니까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 들어가는 게 잘 안 보이는데, 구매가 장바구니 바로, 선생님, 그냥 장바구니 추가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숑 들어가요, 지가. 아, 장바구니로. 장바구니 그 누르면 자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 우리 네네네네. 보통 쿠팡에서 하면 네네. 구매하기를 누르면 장바구니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네네네. 장바구니를 선택을 하면 바로 거기 네, 시험 들어가게. 바로 장바구니로 들어가고요. 아, 또 특이한 거는 거기는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걸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 아마 이제 자기들의 의도한 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를 아직 장바구니에 못 넣지. 넣어가지고 제가 아직 못 구. 네네. 그러면 장바구니 위쪽 상단에 있으니까 네, 장바구니에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하면 되겠어요? 보시면 아마 그 물건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김조희 선생님 해주세요. 여기 알리의 코인은 뭐예요? 코인요. 우리가 그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죠? 그 전기차, 뭐죠? 갑자기 이름이, 저 요즘에 나이가 드나 봐요. 진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티볼리밖에 생각이 안 나네. 전기차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자기 차를 앞으로는 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일부를 결제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테슬라에서? 네, 맞아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같은 티그스로 시작해서 티볼이라고 그랬어요. 네. 또 질문 음. 있으시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대부분 그래도 말씀만 그러시지 고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용해도 이게 키오스크에 관련된 건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쇼핑 사용한다는, 앱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키오스크라는 저는 네네. 그냥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 네네네. 매장에 이게 앞에 있는 게 키오스크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네네네네. 내가 지금 모든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죠. 키오스크라는 걸 몰랐어요. 네네네. 키오스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쇼핑 앱이라든가 배달 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레일 이런 걸 사용하실 정도라면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을 뿐이지 뭐 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키오스크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수업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스마트폰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진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없으시면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잘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참가하신 선생님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혼자 스스로 홍보하자면 저희 금요일 날 사진에 관련된 강의도 하니까요. 그때도 시간 되시면 꼭 오십시오. 제가 따로 그렇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뭐죠, 증명사진 하나 찍으려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막 예전에 같으면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사진관 가서 찍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예쁜 그런 셀카 앱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 일반 증명사진처럼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수업들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증명사진 예쁘게 찍는 앱은 뭐예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예쁘게 찍는 앱은 아니고 예를 들어 뷰티 플러스 같은 그런 뷰티 셀카 플러스. 앱에 사용하시면 왜냐하면 저는 왜 뷰티 플러스를 좋아하냐면요.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처럼 나오지는 않으면서 나의 기미라든가 나의 주름살을 살짝 가려주는 정도라 애교스럽게 예쁘게 나오는 정도거든요. 어떤 앱은 너무 얼굴이 맞아요. 과하게 맞아요. 그래서 유라이크 절대 쓰지 마세요. 유라이크. 유라이크는 저를 클레오파트라로 만들어서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예. 사진 찍고 나니까 이 누구지 이런 느낌이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앱들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고 조금 나하고 비슷하면서 예쁘게 나온 정도, 한 5년 정도 젊게 보이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쉼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줄줄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정말 유용한 팁. 네, 아까 지금 거기 쇼핑몰에서 보니까 32기가 USB가 11원이야. 그런데 뭐는 사시면 안 되냐면요. 스마트폰은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속는 셈 치고 스마트폰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USB 너무 싼데요. 그러니까요. USB 32기가가 11원인데 하나밖에 구매가 안 되는데 첫 구매. 그런 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믿을 수 있는데, 샀는데 16기가 5천 6천 그래서 막 저기 뭐지? 520 몇 기가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싼데요. 근데 512기가 그렇게 쌀까요? 그런 거는 우리 많이 그 생산한다고 저도 잘 그러고. 모르겠어요. 다이소가 어쩜 그렇게 싼지 잘 모르는 것처럼 얘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스마트폰 사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삼성폰 저기 뭐 2NE1인가가 처음 나올 때서 2, 3년 전에 그래가지고 5만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일까 정말처럼 써져 있는 거예요. 샀더니 기계가 왔어요. 그런데 그냥 겉모양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샘플처럼 생긴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이거 그 가짜여서 반품을 하련다. 그랬더니, 뭐 반품을 하려면 뭐 엄청나게 뭐가 복잡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해주겠대. 환불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 사이트에 올리겠다. 이거 너희들이 가짜를 보내지 않았냐? 이거 벽돌하고 무슨 차이냐? 하고 내가 항의를 했더니 환불해줬어요. 이거 건의만 잘하면 환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제가 얼마 전에 앞에 이거 너무 광고를 잘해서 앞에 가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한국 제품을 샀어요. 원 플러스 원에서 샀는데 어디서. 네. 그런데 받아보니까 쓰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 어머나. 맞아. 중국 제품은 역시 이거 그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제 친구가 중국에 사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안 좋다고 막 화를 내는데 너희들이 1,000원짜리만 사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것만 찾으니까 안 좋은 거지. 중국 제품도 가격을 조금만 한국처럼 조금만 올려주면 훨씬 좋은 거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용한 팁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